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급 기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언론업계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 기자들의 이직이 되게 잦습니다. 저 같은 주니어 기자, 아주 빨라지면 1, 2년 차부터 기자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대기업 홍보팀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널리즘이라는 꿈을 꾸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바꿔나가야겠다는 꿈을 꾸고 들어왔던 그 젊고 똑똑한 기자들이 왜 떠나는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 기자들이 떠나는 현상이 되게 잦아졌다고 했잖아요. 이 말인 즉슨 언론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자들이 이 3가지 요인에 대해서 주니어 기자들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젊은 기자들을 많이 뽑아도 결국엔 다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기자들이 기자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3가지 요인은 요겁니다. 강한 업무 강도, 낮은 급여, 회사 분위기가 별로임, 돈, 급여, 회사 분위기, 요 3가지 축 중에서 하나만 괜찮아도 정신승리하면서 회사를 계속 다닙니다. 아, 회사 분위기 별로고 뭐 돈은 많이 안 주는데 그래도 근무 강도가 약해. 그럼 다녀요. 근무 강도가 졸라 세고 회사 분위기가 별로지만 돈을 많이 줘. 그러면은 남아있어요. 언론사 기자들의 요 3가지 축, 직장인으로서의 요 3가지 축이 대기업 홍보팀의 이 3가지 요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기자들이 떠나는 겁니다. 먼저 높은 업무 강도. 기자들은요, 업무 강도가 강합니다. 내가 모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자들은 당연히 업무 강도가 센 거 아니야? 기자들은 낮밤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사회부 기자인데 어디서 아주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졌대. 새벽이라도 나가서 취재해야지. 이미 알고 있고 주니어 기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못하겠다,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결이 다른 업무 강도라는 거예요. 방송 기자면 하루에 방송 리포트 하나만 하면 됐었어요. 신문 기자잖아? 그러면 그날 지면에 실릴 신문 하나만 신경 쓰면 됐었어요. 신문이 딱 나오기 전까지는 졸라 빡세게 일을 해도 신문이 딱 인쇄가 되고 나오는 순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루가 끝났다고요.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신문 기자인데도 속보 기사 쓰라고 하고 온라인 연재물 쓰라고 하고 그리고 젊은 기자들한테는 유튜브까지 하라고 그래요. 부동산 정책이 나왔어. 90년대, 00년대는 뭐 인터넷 신문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그 부동산 정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만 신문 기사를 쓰거나 방송 리포트를 만들면 끝났어요. 그리고 내일 기사는 내일 또 준비하면 돼. 근데 요즘의 미디어 환경은 어떠냐면요, 9시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면 9시에 딱 맞춰가지고 속보 기사를 쓰라고 해요. 그리고 한 11시쯤 돼가지고 온라인 웹 기사를 먼저 송고를 하라고 해요. 신문사면은 신문 지면에 들어갈 기사를 저녁 시간까지 마감을 해서 풍성하게 써서 올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젊은 기자들한테는 그 부동산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뭐 주변에 부동산 전문가들 섭외해가지고 유튜브 찍으라고 해요. 똑같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신문 한 꼭지 그리고 방송 리포트 한 꼭지만 쓰면 됐을 문제를 이제는 속보 기사, 웹 기사, 연재 기사, 유튜브까지 당연히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이 4가지를 다 잘하고 싶으면 사람을 최소 2배는 뽑아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유튜브 조회수 왜 이렇게 안 나와? 야, 연재물의 구독자가 왜 이렇게 안 늘어? 야, 신문 기사가 볼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씨발 볼 게 없지. 하루 종일 신문 기사 하나만 쓰면은 당연히 좋은 기사 내보낼 수 있죠. 하루 종일 방송 리포트 하나만 준비하면 좋은 방송 리포트 만들 수 있지. 최소한 여러 가지를 해왔으면 그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젊은 기자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정작 나중에 보는 거는 신문을 펼쳐보면서 야, 우리 신문에 읽을 게 없네? 우리 경쟁사 기사는 좋은 게 나왔는데 왜 우리 기사에는 볼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젊은 기자들이 답답해 한다는 거지. 그리고 2번째는요, 더 이상 언론사가 90년대, 00년대에 처해 있는 입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언론사가 갑이었어요. 말 그대로 사회 지도층 중에 하나였던, 서로 미디어에 나오고 싶어서 기사 한 꼭지 그리고 인터뷰 한마디를 나오고 싶어서 난리를 쳤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요. 똑같은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들어가는 품과 열정과 노력이 달라진다는 거지. 지금이 훨씬 어렵다고요. 인터뷰 섭외가 잘 안 돼요. 고위급 인사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신문사 10개 있었을 때랑 지금 전국에 신문사가 몇천 개 있을 때랑 미디어 환경이 다르다는 거를
젊은 기자들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젊은 기자들이 떠나는 두 번째 요인, 낮은 급여입니다. 기자들의 연봉으로 대기업 연봉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언론사 고위급에 계신 분들이 지금 환경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예전에는요, 괜찮은 언론사의 급여가 대기업 수준이거나 대기업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언론사가 시작했고 뭐 비슷한 수준에서 대기업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가 이렇게 쭉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기업과 언론사가 급여가 역전되는 시점이 아주 뒤에 찾아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요, 물론 좋은 언론사, 메이저 언론사는 대기업만큼 혹은 대기업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디어가 정체기 혹은 퇴보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급여 인상폭 자체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봉은 대기업보다 높을 수 있어도 대기업이랑 역전되는 시점이 되게 빨라지는 거죠. 그 시점이 대기업에서 대리급, 늦어봐야 과장급이면은 대기업이랑 언론사의 급여 차가 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대리급이라고 하면은 3, 4년 차, 과장급이라고 하면 7, 8년 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가 역전되는 시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기자들이 많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막무가내로 기자들의 급여를 올려달라. 저기 대기업만큼 못 받으니까 우리 대기업만큼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돈을 많이 받아가고 돈을 적게 버는 회사는 당연히 돈을 적게 받아가야지. 언론사는 규모가 작고 벌어들이는 돈이 작으니까 대기업만큼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언론사는 그 특수한 급여 체계가 있어요. 언론사 급여에 이상한 급여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소한 좀 바꿔가려는 노력을 해서 내가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오래 있으면 최소한 이 정도 연봉까지 받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젊은 기자들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는 승진 체계 같은 게 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오래 다닌다고 한들 더 많이 좋아질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젊은 기자들이 빨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조직 문화입니다. 기자들이 겪고 있는 이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아주 많이 들어엎거나 갈아엎어야 돼요. 기자라는 조직은 아주 수평적일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차장급 기자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기자가 평기자예요. 1년차 기자도 평기자고 5년차 기자인 저도 평기자고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아주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하관계가 없는 되게 수평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언론사의 조직 문화는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냐면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아주 차곡차곡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제식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후배는 선배한테 배워야 될 입장, 이런 것들이 아주 누적적으로 자리 잡아오기 때문에 10년차 기자는 9년차 기자한테 항상 지시하고 9년차 기자는 8년차 기자한테 항상 지시를 하고 이게 막내 기자들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이런 단계보다 훨씬 더 층이 많은 거지. 1년차부터 20년차까지 있으면은 이게 20단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선배 기자가 바라보는 후배 기자는 가르쳐야 될 대상, 계도해야 될 대상, 이렇게 모자란 대상이고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보인다. 이런 거를 좀 들어 엎어야 돼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발현되는 시점이 언제인 줄 알아요? 요즘 주니어 기자들이 이탈하잖아. 야,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저널리즘에 대한 가치를 모르지? 야, 언제 기자가 돈 보고 기자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젊은 기자들이 떠나면은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니어 기자들은 저널리즘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주니어 기자들은 돈을 적게 받는 게 불만이어서 떠난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후배를 가르치고 모자라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젊은 기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검색 조금만 하면은 언론사에서 얼마를 받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언론사의 근무 강도가 강하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 요즘에도 신입 기자들 뽑으면은 좋은 대학 나오고 토익도 800점, 900점이 수두룩 빽빽하고 이런 친구들이 들어와요. 회사에 좋은 근무 환경을 갖고 있는 대기업, 유수의 대기업을 마다하고 언론사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 친구들이 대기업을 가지 않고 언론사로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친구들은 저널리즘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결국
근무 환경 안 좋고 돈 많이 안 주고 심지어 여기다 조직 문화까지 안 좋으니까 떠나는 거라고. 그렇다면 이 조직 문화를 뜯어고치거나 급여 체계를 조금 더 바꿔가거나 조금 더 사람을 많이 뽑아서 근무 환경을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 주거나 이 세 가지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주니어 기자들이 떠나면 저 친구는 처음부터 기자의 자질이 아니었어. 저 친구는 원래 아나운서를 하고 싶었던 친구지 기자를 하고 싶었던 친구가 아니었나 봐. 주니어 기자들 개개인의 일탈이나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끝난다는 거지. 다르다고. 90년대, 00년대, 2010년대에 근무했던 것과 지금의 근무 환경은 달라요. 유튜브도 없었고 넷플릭스도 없었고 지상파밖에 없었잖아. 예전에는 인터넷 신문도 없었고 지면 신문밖에 없었잖아.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언론업계가 계속 성장해 오던 시기였잖아. 언론사가 대기업만큼 대기업 못지않게 돈을 잘 벌었고 그거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환경이었잖아. 근데 그때와 지금을 동일선상에 놓고 쟤네들은 돈 보고 기자생활 하려는 애들, 쟤네들은 나약해서 저널리즘을 포기하고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애들,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니어 기자들부터 시니어 기자 그리고 경영진까지 진짜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돼요. 다릅니다. 지금과 그때는 달라요. 그거를 공감하지 못하면 영영 꼰대 소리를 듣는 거고 그거를 바꿔가면은 조금이라도 더 주니어 기자들을 붙잡을 수 있겠지. 요 세 가지 축, 급여, 근무 환경, 그리고 조직 문화. 요 세 가지 축에서 하나만 괜찮아도 사람들은 잘 안 떠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떨어지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기자들이. 우리가 돈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야. 모두가 수평적으로 지내자. 그 얘기도 아니야. 최소한 바꿔가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줘야지. 급여를 단기간에 높여줄 수 없다면 급여 체계를 조금 바꿔서 조금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준다거나 조직 문화를 한순간에 수평적으로 만들 수 없다면 어떤 조직 문화를 바꿔가려는 캠페인이라고 하든가 언론사 내부에서 우리가 바꿔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니어 기자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안 떠나지.